안녕하세요. 또보기입니다. 오늘은 위험한 등기사항 꼭 알아야 할 사례와 주의점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위험한 등기사항, 등기부등본 정말 믿어도 될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집이나 상가를 계약하려고 등기부등본을 열어봤는데 이상한 문구가 하나 딱 보이는 거죠. 뭐지? 큰 문제는 없겠지 하고 지나쳤다가 큰 낭패를 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위험한 등기사항 하나 제대로 못 보고 계약을 한다면 순식간에 내 돈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위험한 등기사항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자세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와 그 속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꼼꼼하게 추가로 안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을 대충 보고 지나친다면 계약 후 소송, 금전 손실, 심지어 경매까지 연결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 이번에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을 꼭 잘 숙지하시고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 같이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근저당 설정, 담보 잡힌 부동산의 위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의 담보 설정을 의미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담보 좀 잡혀있는 건 괜찮겠지 라고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영희 씨는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걸 봤어요. 전세금보다 금액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 후 집주인이 다른 채권까지 연체를 하게 되면서 부동산의 경매가 시작되었어요. 결국 김 씨의 전세금 반환이 늦어졌고 그리고 금전 손실 또한 크게 발생해서 큰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근저당권이 있다면 경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세로 들어갔지만 선순위 소액이라도 선순위 담보가 잡혀 있다면 전세권은 2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주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무조건 조심해야 하고 전세 보증 가입 여부나 추가로 또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다음 가압류, 숨겨진 폭탄 같은 경우. 가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절차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등기에 가압류가 찍혀 있다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실제로 홍길동님은 상가 임대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금액은 1,000만원 정도 소액이라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후 추가 압류가 발생했고 상가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임대보증금 당연히 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알려드립니다. 가압류는 곧 본안 소송이 시작될 가능성이라는 신호탄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무조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가등기, 계약서보다 무서운 선순위 권리. 가등기는 말 그대로 조건부 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젠가 정식 등기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가등기가 내 계약보다 먼저 등재되어 있다면 내 권리는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영숙 씨가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분양권 계약으로 샀는데 가등기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알아보니 예전 집주인과의 거래에서 걸린 가등기였고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가야 했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모두 날아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가등기가 있으면 그 자체로 위험 신호라는 거고요. 무조건 전문 변호사나 전문가 상담이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지분 등기.
공동명의에 숨겨진 함정. 지분 등기는 한 부동산을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위험은 바로 동의 없는 매매 불가입니다. 지분 소유자 중 한 사람만 문제를 일으켜도 전체 거래가 막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박 씨는 토지 매매 계약을 진행하려다가 등기부등본에서 지분 등기를 발견했어요. 3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두 사람과는 계약이 잘 진행되어 있는데 한 명이 연락이 갑자기 두절된 겁니다. 결국 그 계약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약을 쓰면 되는데요. 물론 공동지분의 3명의 그 소유권을 다 이전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 계약은 하실 수가 없는 거지만 계약금에 대해서 돌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특약을 꼼꼼하게 작성했다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지분 등기 부동산은 매매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가급적 피하거나 모든 소유자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여기서 지분 등기에 대해서 다른 일부 지분 등기의 소유자가 매도 의사가 전혀 없는데 한쪽에서만 진행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모든 소유자의 매도 의사 그리고 지분 등기 이전이 가능한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친 위험 등기 사항으로 인한 불이익과 주의점에 대해서도 안내 드려볼게요. 위험한 등기 사항을 지나치면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정신적 스트레스와 법적 분쟁까지 불러올 수 있어요. 소송에 휘말리거나 경매 절차에 말려들며 시간과 비용을 이중으로 잃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등기 사항을 잘못 해석해서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금 반환 불가,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등기부등본은 무조건 최신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기. 매매 계약 시 최종 그 순간까지 등기부등본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이해되지 않는 용어는 그냥 넘어가는 거 없이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하기. 그러면 여기서 전문가라는 건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님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 계약 전에는 반드시 중개사뿐 아니라 법적 전문가의 검토를 한 번은 받아야 된다는 거. 그냥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괜찮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은 버리고 그 물건은 과감하게 계약을 포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확인과 질문입니다. 작은 의심이라도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무리합니다. 부동산은 꼼꼼함이 생명입니다. 오늘 이렇게 위험한 등기사항과 실제 사례들을 알아봤는데요. 부동산은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후회를 남길 수 있는 만큼 금액적인 부분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항상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지분등기, 어떻게 보면 복잡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사전 체크 한 번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아니란 생각으로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전문가와 상의 없이 덜컥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위험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등기사항 하나하나 꼼꼼히 보는 습관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에 직거래 사이트에서 직거래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당근이나 그리고 뭐 중고거래 사이트나 일부 사이트들에서 이렇게 직거래 하시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보비를 아끼기 위해서 직거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정말 위험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터졌다는 것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등기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을 때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본인들이 다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며, 그리고 매매 계약을 하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시고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